안녕하세요, 운송 멘터 박병철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절매팀장 이형건입니다. 네, 제가 최근 이제 영상을 3개 연달아서 올리고 있는데 죄다 어쨌든 이 대우에 관한 신차에 관한 소식이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그 라이브 상에서 관심을 가져 주셨어요. 어땠나요? 실제 이제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 사실 저희가 이제 그 항상 고객분들이랑 먼저 이제 일정을 잡고 미팅을 하고 이런 것들이 우선시 되기 때문에 네네. 어제처럼 이게 어제였죠? 저희 촬영 날짜 기준으로 어제 네. 전시장에 다녀왔는데 네. 어제도 이제 오전과 오후에 이제 미팅 약속이 있어서 사실 좀 늦게 간 감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날 하루만 이제 그 대우에 관련돼서 전시회를 진행을 했었고 추가적으로 이제 다른 날짜를 선택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네. 최대한 이제 미팅 시간을 앞당기고 이제 오후에 저희가 갔었는데 처음 들어갔을 때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네. 저는 하는 줄 몰랐어요. 이게 사람도 많이 없었고 이미 쇼가 다 끝난 상황이었지. 사전 그러니까, 예약을 했는데 네. 이게 그 이제 관람 시간 전시 시간이 이제 5시까지였습니다. 근데 되게 횡했죠. 주차장도 굉장히 그렇죠. 텅 비어 있었고 네네. 그리고 이제 좀 저는 이제 전시회나 이런 것들을 좀 여러 번 왔다 갔다 해봤기 때문에 특히 그 킨텍스 그쪽은 1월부터 10월까지 이제 네. 웬만한 구조를 다 알고 있거든요. 근데 4홀만 쓴다고 해서 사실 이게 그 안쪽에 트럭이 빽빽히 들어차 있겠다 이런 생각도 하고 그런 네. 사람 너무 많으면은 촬영하는데 좀 힘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웬걸 네. 너무 없어갖고 너무나도 큰 오산이었다라는 점이었고. 전시회 같은 느낌은 아니었지만 그렇죠. 그래도 뭐 나름대로 좀 편하게 보고 온 감도 없지 않아 있었다. 그래서 어제 그 라이브 스트리밍 시간을 굉장히 좀 짧게 진행을 했어요. 저희가 네. 기본 하게 되면은 보통 1시간 반에서 한 2시간 정도를 하는데 네. 4시부터 거의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4시 한 10분쯤 시작을 해서 1시간 가량 스트리밍을 하는데 그리고 또 놀랐던 점 중에 하나가 굉장히 많은 분들이 또 보러 와주셨어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위쪽에 실시간 시청자 수를 사실 조회수라고 생각하기 네. 때문에 네네네. 사람이 별로 없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실시간 시청자 수라 갖고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 했죠? 이제 저도 이제 봤을 땐 그 쇼 자체의 배치라던가 이런 전체적인 부분은 약간 만트럭대랑 좀 비슷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제 그때 당시 이제 설치된 무대를 보게 되면 이렇게 갈라지면서 분명히 트럭이 나왔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 앞에 좌석이라던가 이런 부분은 좀 굉장히 비슷할 거다라는 느낌이 좀 있었고 그 다음에 생각보다 저희가 여태까지 라이브 했던 것 중에 가장 많은 분들이 접속을 해주셨잖아요. 근데 이게 뭐 많은 관심이라거나 아니면 내가 이제 구매 예정이기 때문에 라는 느낌은 전혀 없었습니다. 네, 전혀 없었고 제가 이제 중간에 좀 늦게 갔잖아요. 제가 서울 종로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1시간이 좀 넘게 걸리더라고요. 거리는 얼마 안 되는데 그래서 갔을 때도 제가 옆에서 어떻게 보면 좀 헛소리 찍찍했어요. 제 느낌 그대로 이건 아니다, 이건 현대 닮았다 이랬는데 어떻게 그 댓글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다 동의를 해주시는 거야. 그래서 이건 좀 문제가 있다. 예, 그런 생각도 좀 한 하루가 아니었나. 나름대로 저는 이제 네. 전시회였기 때문에 타 브랜드 이야기를 좀 자중하려고 했어요. 네. 근데 그렇죠. 멘토님께서 하시는 걸 보고 제가 눈치가 없이 거기 관계자 있는데 바로 옆에서 이거 현대 같은데 이 소리 하고 있더라고 제가. 예. 덕분에 눈치는 정확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오늘 이 시간에는 저희가 짧게 이 맥센 그리고 쿠센이 아니었죠? 저는 구센이 맞았었습니다. 예, 제가 말씀드렸던. 그래서 그 맥센과 구센의 이 이전에 프리마와의 좀 비교 그리고 어떤 특장점이 있는지 그리고 뭐 저희가 아직 정확히 나오진 않았지만 대략적인 가격에 대한 예상 이런 것들은 아마 이제 타 영상에선 다룬 적이 없었기 때문에 한번 다뤄볼까 합니다. 그 전에 사실 이 타타데우 측에서 유튜브를 몇 분 정도를 먼저 초청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저희가 나중에 따로 이제 그 뭐라고 할까요? 따로 신청을 했다 해야 되나? 네, 따로. 예, 그냥 관람객처럼 해서 그렇게 들어갔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구독자 순으로 좀 끊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마음이 아팠는데 저는 이제 카메라 가방을 들고 뛰어가면서 약간 거기 이제 안내해 주시는 분이 이제 기자로 착각을 해서 기자 그 안내 저기를 주셨더라고. 그래서 약간 좀 아직 한참 멀었구나. 그래서 구독은 꼭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항상 정진하는 모습. 네, 솔직히 저희만큼 이 진실되게 하는 데가 없잖아요. 좀 도와주세요, 여러분. 좋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이제 하나하나 좀 말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단원으로 첫 번째로 보면 어쨌든 프리마에서 변경점을 볼 건데
거기에서의 첫 번째는 이름이 바뀌었다라는 건데 아마 센 계열로 이제 갔죠. 네. 센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걸 좀 의미하고 있나요? 네, 아무래도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 센 처음 이름 얘기가 나왔을 때 사실 그 타다데우를 타셨던 분들 그다음에 이제 뭐 기타 뭐 트럭을 타셨던 분들의 의견을 조금 종합해서 보자면은 사실 트럭을 진짜 여러 번 갈아타신 분들은 뭐 한 진짜 일을 하시면서 4-5번 갈아타신 분들도 계세요. 근데 대우에 대해서 인정할 수 있는 거는 힘, 그 부분에 있어서 되게 그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네. 아마 그 힘을 이제 장점을 좀 살리자는 쪽으로 가지 않았을까. 근데 그렇게 해서 센으로 지었다라고 하면 외국에서도 센이라는 게 힘이 강하다라는 표현이 되나? 아니요,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면 그렇죠. 그냥 네이밍 파워 자체가 이런 게 있는데 다르겠네. 아무래도 국내에 좀 이렇게 내수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이름을 좀 그렇게 짓지 않았나. 그리고 네네. 처음에 들을 때는 이게 더 센이 먼저 나왔잖아요. 4톤짜리, 4톤에서 5톤짜리. 이게 나왔을 때는 사실 이게 뭔가 싶기도 했었죠. 저는 많은 분들이. 그때는 차라리 거부감이 없었는데 지금 거부감이 생기더라고. 아 그래요? 네. 저는 그때 거부감이 있었는데 후에. 지금 거부감이 안 생깁니다. 아 그래요? 네. 이게 또 네이밍의 뭐 이건 뭐 개인적인 차이니까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추고 네. 이름을 짓지 않았나. 이건 진짜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이다. 네, 내부에서 뭐 어떻게 협의가 됐는지는 저는 알 수가 없고요. 네, 좋습니다. 두 번째로는 디자인. 그러니까 2021년형. 이게 작년 거죠. 아무래도 작년 거랑 비교해 봤을 때 변경점이 어떤 게 있었나? 일단은 그 처음에 딱 들어갔을 때 앞쪽에 그릴 되게 그릴이 액션트로 바뀌었다. 도금을 해갖고 네. 되게 좀 반짝반짝거리게. 네. 예. 그러니까 액션트잖아요. 뭔 소리지? 예. 진짜 모르겠습니다. 예. 아니 지금 그 댓글에서도 제 의견에 동의하고 계신 분들이 많다니까. 그래서 아마 대우 측에서 우리를 안 부르지 않나. 그렇죠. 그리고 먼지가 약간은 쌓일 수 있는 그 이 헥사고날 그릴. 예, 그렇습니다. 네, 어쨌든 네. 그릴에서 가장 크게 일단은 바뀐 걸 느낄 수가 있었고 그리고 네. 옆쪽에 이제 그 외관을 먼저 봤을 때 디자인 부분 원래는 이제 그 프리마가 그 옆쪽에 그 로고가 2021년식 같은 경우에는 번개 모양 네. 가다 보면 이제 번개 모양으로 생산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아예 이름을 바꾸면서 거기에 센이라고 XEN 거기에 그리고 독수리 모양 요것만 이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죠. 그렇죠. 그걸 딱 봤을 때는 솔직히 약간 외제 느낌도 있었어요.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이제 개인적으로는 프리마라는 이름이 너무 이렇게 뇌리에 박혀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렇죠. 한 10년 이상 이제 트럭이 출시된 지 10년 이상 됐죠. 그러다 보니까 프리마는 당연히 이제 뭐 국내산 대우 차량 이렇게 인식을 박혀 있다가 센이라고 이제 좀 새로운 면모를 보게 되다 보니까 네. 그래도 나름 나쁘지는 않다. 디자인적인 부분에서는. 네. 그래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네. 우리 차자랄 멘토님께서는 네.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똑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앞에 그릴 말고는 다 같구나. 네. 그렇게 뭐 바뀐 게 없구나. 그냥 단순히 이게 뭐랄까 풀 체인지 개념보다는 그냥 페이스리프트 적당히 하면서 뭔가 이제 네이밍이 좀 바뀐 그런 느낌이 좀 많이 강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또 뭐가 있을까요? 그리고 이제 그거 말고는 이 안쪽에 탔을 일단 외관부터 좀 설명을 할게요. 그 바깥쪽에 이제 그 프레임 네. 프레임 부분에 솔직히 티는 안 납니다. 티는 안 나는데 그거 이제 그 도색 방식을 네. 좀 바꿨다라고 관계자분한테 이야기를 들었어요. 부식이 덜 되게. 네, 부식이 덜 되게. 네. 지금 하부 쪽에 이제 솔직히 그 다 철로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그 물이 많이 튀고 그다음에 이제 뭐 철이 공기를 닫고 물이 닿게 되면은 어쩔 수 없이 이제 부식이라는 게 일어나는데 그거를 최대한 늦추기 위해서 그 하부에 코팅하는 것처럼 그래서 프레임도 같이 코팅을 했다. 왜냐면은 프레임은 차량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아니 근데 제가 어제 이제 그 옆에서 듣고 있었잖아요. 듣고 있었는데 이제 관계자분께서 말씀하시는 게 이전에는 이제 아무래도 좀 많이 약했다. 그래서 외제나 이런 차량들 같이 이렇게 바꿨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건 그전에도 굉장히 빈약했다라는 거를 인정을 하는 거든 관계자분이. 근데 대우차를 타면서 그 프레임이 약했다라는 얘기는 아니. 아직 들어본 적은 없어요. 부식에 관련된 거. 부식에 관련. 네, 코팅적인 부분에 대해서 애초에 문제가 있었다라는 걸 브랜드 자체 내에서 알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좀 제가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개선점을 뭐 찾겠다라고 몇 년 전부터 얘기를 했지만 네. 이제 개선이 된 느낌이지 않을까. 그것도 봐야죠. 근데 이제 밖에 실제로 몰아봐야 되는 거니까. 또 어떤 게 있을까요? 그리고 이제 그 내 외부에서 실내로 들어오게 되면은 이제 가장 아니 눈에 띄는 외부 게 하나 더 남아 있지. 어떤 거? 라이트가 남아 있죠. 라이트. 네, 라이트 모양 자체가 그 전에는 이제
프리마는 워낙에 잘 알고 계시니까 그 아래에 이제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약간 좀 이런 안개를 주걱 같은 느낌의 DRL이 예. 그걸 DRL이라고 합니다. 항상 켜져 있는 부분. 예. 그래서 어쨌든 그게 추가가 됐는데 생각보다는 잘 어우러지는 것 같아요. 이 그릴의 모양이라던가 트럭 자체의 부분이라던가. 근데 어쨌든 제가 계속 라이브 때도 보면서도 생각이 들었지만 양 옆에나 이 약간 그 틀 안에 어쨌든 끼워 맞추는 방식이잖아요. 이 안쪽으로 해가지고 끼워 맞추는 방식인데 생각보다 유격이라는 게 조금 아마 있었던 것 같아요. 있었어요. 예. 네, 제 새끼 손가락을 집어 넣어도 들어가더라고. 보통 이제 그런 데가 라이트가 생각보다 습이 찰 수도 있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빛의 이 일조량 이런 것들이 또 낮아질 수도 있는 거고 하다 보니까 그 부분 아마 초창기 모델이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싶기도 하고 일단 나오는 시판 모델들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거기는 이제 완전 건조한 실내였기 때문에 네. 부분에 있어서 더 이상 알 수가 없는 부분이었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외관은 그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네. 실내로 들어오게 되면은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게 이제 센터페시아 쪽이었어요. 이쪽 보게 되면은 진짜 풀 LED 방식으로 적용이 되어 있고 기존에 이제 그 센터페시아 제외하고 냅이나 그다음에 그 옆쪽에 버튼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크게 변한 건 없었습니다. 네, 뭐 기존에 있던 프리마랑 거의 비슷한 형식으로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 네. 뭐 기어나 그다음에 뭐 브레이크 그다음에 이런 것들은 거의 동일한 방식으로 제작이 돼서 나와 있었고 앞쪽에 센터페시아에 이제 뭐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는데 네. 제가 이제 그 장면들을 봤을 때는 외제에서나 볼 수 있었던 그런 좀 편의 사양이나 그런 것들이 좀 같이 들어가 있지 않았나 네. 이렇게 생각이 들었고 사실 그 센터페시아를 보기 전에 이제 문짝 옆에가 좀 많이 감동이긴 했어요. 투박한 이제 그 직각 모양의 트럭 진짜 우리 흔히 트럭 생각하면은 이제 어린 아이들한테 트럭을 그리라고 하면 네모나게 많이 그리죠. 그렇죠. 두부로 그리죠. 두부. 그런 느낌으로 하려고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 했는데 타봤을 때 이제 그 라운딩 방식이나 이런 것들을 좀 승용차처럼 많이 표현을 해놨다. 좀 이렇게 좀 느낌을 받은 감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쪽으로 정리를 네.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부적인 부분이 조금씩 네. 바뀌고 큰 부분은 바뀌지는 않았다라는 느낌이 전체적인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추가적으로 이제 관계자분의 말씀을 인용하자면은 그 저는 이제 처음엔 못 느꼈습니다, 솔직히. 네. 시트나 이런 부분에 있어갖고 그 시트가 이제 뭐 독일제 시트가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사실 저는 잘 못 느꼈습니다. 가죽의 질감은 좀 다른 것 같긴 했어요. 아마 직물일 네. 건데 직물 아니에요? 직물이에요? 네. 직물이면 제일 밑인데. 그런가? 네. 직물이 뭔지 모르죠. 아니요, 그 이제 면처럼 생긴 거. 맞아요. 이런 의자 재질이잖아. 네. 구세는 그랬는데 맥세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어쨌든 첫 번째의 이제 변경점에서 이제 주요 기능적인 부분 그리고 재원적인 부분은 어떤 게 있을까요? 재원적인 부분은 사실 그 이전의 프리마랑은 거의 달라진 게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엔진이나 미션 쪽에서 뭐 크게 이제 뭐 바뀌거나 그런 게 없다고 관계자분은 확실히 못 지어서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기존에 있던 프리마와 거의 동일하지 않을까. 그래서 때문에 이제 그 운행을 해봐야 좀 알 수 네. 있는 부분들이 많지 않나. 아니 엔진 내부 튜닝을 해서 연비 5% 정도 올렸다는 말씀도 하셨잖아요. 그거는 뭐 네. 매년 바꿀 때마다 하는 얘기라 갖고. 근데 5%라는 거는 굉장히 눈에 보이지 않는 수치죠. 그렇죠. 예, 뭐 환경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고 사실 그러다 이 보니까 이렇게 화물차에서 연비라는 것이 물론 중요하긴 하겠지만 네. 이게 측정 조건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왜냐면은 언덕길을 또, 올라가거나 아니면은 뭐 1단 2단으로 고정시켜 두고 가거나 이러면은 그만큼 또 기름을 많이 잡아먹는 현상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네네. 이거를 뭐 동일 조건에서 테스트를 해봐야 알 수 있는 부분인데 그렇지 않고서는 그렇게 확답을 짚기가 조금 네. 어려운 부분이 있긴 하죠. 그래서 어쨌든 뭐 발전이 있었다라고 하니까 네. 예, 그 정도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재원상으로는 변화가 없다는 점, 요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좋습니다. 네. 그리고 예, 아까 저희가 이제 계속 조사를 해봤었지만은 뒷바퀴 사이즈가 아직 미지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뒷바퀴는 아마 이제 프리마랑 동일하게 갈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어요. 만약에 틀이나 전체적인 틀을 그대로 갔다면 타이어 사이즈에 굳이 큰 변화를 주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기존에 이제 그 프리마가 만약에 4.5톤을 구매하신 분들이라면 아마 좀 네. 아실 만한 내용일 텐데 중형 고하중 모델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대형 모델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4.5톤이 총 두 가지 종류로 나왔었죠. 네. 이거를 이제 따지는 것 중에 하나가 그 뒷바퀴 사이즈였고요. 그래서 그 중형 모델 같은 경우에는 뒤에 265짜리를 쓰고 있었고 그리고 이제 대형 모델 같은 경우에는 295짜리를 쓰고 있었는데 네. 근데 지금 그 방식은 아마 그대로 적용이 되지 않을까. 다만 이제
이제 고화중 8.8과 그다음에 이제 대형 9.1 같은 경우에는 관계자분의 말에 의하면은 대형 캡으로 적용이 된다고 하는데 이는 이제 그 맥센 네. 캡이 적용된다는 뜻이거든요. 네네. 근데 이전에도 그 9.1 대형 프리마 같은 경우에는 대형 캡이 적용이 됐지만 대형 캡보다는 좀 작았어요. 이 말인즉슨 이제 중형보다는 조금 더 크지만 대형보다는 그 아래 사이즈였는데 네. 이 그 대형 캡으로 나오는 9.1은 한번 나와 봐야 그 사이즈를 이제 실측을 하거나 뭐 이렇게 좀 보고 가늠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확실하게 단정지어서 이 캡 사이즈가 이 정도다라고 네. 말씀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저희가 전시회장에서 보고 왔던 것들은 맥셀은 진짜 25톤의 가장 큰 캡이었고요. 네. 그다음에 그 구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4.5톤 단축의 가장 작은 캡이었기 때문에 그 중간 사이즈가 나올지 아니면 뭐 진짜 대형 캡이 적용이 될지 그 부분에 있어 갖고는 아직 저도 확답을 드리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 기능적인 부분 한 가지만 더 얘기 드릴게요. 좋아요. 네. 기능적인 부분에서 이제 그 외관이나 내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변화가 있었는데 그 기능적인 부분에서 좀 더 차이가 있다라고 하면은 이번에 전자석식 리타더가 이제 그 전 차종에 적용을 할 수 있다. 이는 이제 그 구센 전 모델에도 적용을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보통 이제 그 그럼 이전에 프리마는 뭐 리타더가 없었냐? 하지만 전자석식 리타더 적용시키는 모델이 몇 가지는 됐었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갖고 단축 몇 대, 그다음에 네. 뭐 장축 몇 대.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총 5대가 적용을 시킬 수가 있었는데 네. 이 전자석식 리타더를 지금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리타더는 원래 그 엔진 옆에 붙어 있는 날개를 기름으로 이제 부어주면서 그 엔진의 회전수를 낮춰서 브레이크를 잡는 방식이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전자석식 리타더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엔진에서 동력이 나오고 미션이 전달이 되고 그리고 산발이를 통해서 이제 그 축을 따라서 그 대우 쪽 디퍼런셜 기어 쪽으로 이제 전달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네. 그 중간에 디퍼런셜 기어로 가는 부분에서 그 전자적인 그 컨트롤을 통해서 브레이크를 잡아주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전에 이제 그 프리마에서는 5대 정도 적용을 시키는데 그게 이제 시범 테스트였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번에 그 시범 테스트를 다 통과를 하고 구센 모델에서는 전 차종 전부 다 리타더를 선택 옵션 사항으로 하실 수 있게끔 그렇게 준비를 해준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요 기능적인 부분에서 사실 감명받았던 건 그 리타더. 네. 리타더 하나였다. 이제 그 화물 차주분들이 특히 대형하시는 분들, 네. 중형하시는 분들이나 소형하시는 분들은 사실 리타더의 뭐 중요성이나 이런 것들을 크게 뭐 인식하고 계시지는 않으세요. 근데 대형하시는 분들은 항상 여쭤보시는 게 리타더가 필수 옵션이냐 선택 옵션이냐. 그렇지. 이거를 무조건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제 그 브레이크 패드 마모나 이런 것들 좀 잡기 위해서는 네. 리타더나 이런 효율이 좀 더 올라가야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중형 트럭에서 좀 해주게 된다면은 아무래도 좀 차의 수명이나 이런 것들을 좀 더 올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는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좋습니다. 네. 네. 어쨌든 이어서 그러면은 이제 제일 중요한 변화 그리고 이제 어쨌든 구매를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가격은 어떻게 변할까요? 사실- 예상이죠, 사실. 네, 이것도 진짜 예상입니다. 아직 그 가격표나 이런 것들이 확실하게 나온 건 아니기 네. 때문에 지금 이제 웬만한 차들은 다 금액이 다 올라갔어요. 그리고 이제 뭐 이전에 나온 현대도 그렇고 그다음 파비스, 뭐 엑시언트뿐만 아니라 외제 브랜드들 스카니아, 만, 볼보, 벤츠 지금 싹 다 가격이 올랐는데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금액이 오를 것 같은데 이 가격 인상폭이 다른 타 업체들보다는 좀 더 비쌉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감히 제가 유출을 해보자면은 네. 적게는 한 프리마 기준에서 900만 원에서 많게는 한 1,300만 원까지 인상이 되지 않을까. 너무 많이 올라가네요. 물론 이제 중형이랑 대형이랑 뭐 거기에 다르고 그렇게 가격을 인상하고 사실 할인을 한 2천만 원 해주면은 사실 이전이랑 똑같을 수는 있어요. 할인은 안 하겠죠. 요즘에는 이제 차를 찍어내는 족족 팔리니까. 그래서 그게 의미입니다. 이 금액의 지금 인상폭이 생각보다 많이 높아요. 많이 높은데 맞아요. 아예 할인도 안 해주고 인상만 할 거면은 사실 이 부분에 있어갖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대우 신뢰도가 그렇게 좋지는 못했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만약에 인상을 해놓고도 만약에 똑같은 행보를 이어 나간다 그러면은 인식이 더 안 좋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한마디로는 이 인상을 위해서 풀체인지를 했을 수도 있다. 그렇게 그 의도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래요? 왜냐면은 이제 그렇게 인상을 해놓고 제멋대로 해석을 하려고 했는데 실패했네요. 네. 예. 네. 저는 눈치가 빠릅니다. 좋습니다. 예. 네. 인상을 해놓고 할인을 또 해준다 그러면은 괜찮지 않을까. 네. 그럼 할인은 또 이제 매월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요거는 이제 또 체크를 해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어쨌든 금액적인 부분은 그렇게 올라가고 네. 덧붙여서 설명드리자면 노브스도 이제 아마 가격이 올라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뭐 적게는 한 400에서 뭐 많게는 이제 한 600 정도 올라갈 예정이니까. 많이 오르네요, 확실히. 네, 그렇죠. 좋습니다. 어쨌든 그럼 전체적으로 바라봤을 때 이 모델, 이 센이라는 이 라인업의 어떤 특징은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사실 이 센이라는 라인업을 보면은 그냥 이름만 네. 통일화 시킨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전이랑 크게 다른 점은 못 느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뭐 그 이름이 바뀌고 그 안쪽에 실내가 좋아졌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네. 일단 화물차거든요. 톤수 따라가고 길이 따라갈 건데 그 부분에 있어갖고 큰 변화가 있지 않는 이상 저는 이제 그냥 이름만 바꿨다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아니면 확실히 이제 차주분들께서 아유 정말 좋아졌다, 편해졌다라는 부분이 확 느껴지면 좋은데 아직 거기까지는 그거는 이제 실사용자분들이 네. 후기상으로 들려줘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좋습니다. 하고 이제 세 번째는 그럼 이외의 차량들 이렇게 바뀜으로 왜냐면 이전 같은 경우에는 차는 이제 차를 선택을 할 때 재고가 없거나 아니면 가격적인 부분 아니면 나는 현대가 이런저런 말이 많아서 싫어 하는 어쨌든 대체적인 느낌이 났단 말이죠. 근데 이번에 라인업을 이름도 바꾸고 전체적인 디자인이나 이런 것도 바꿔가면서 이 이외의 모델들 이 차량들이랑 좀 비교하면 어떤 부분으로 좀 해석이 될까요? 지금 그 이제 4.5톤을 기준점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네. 뭐 5톤이나 뭐 이런 기준점으로 설명드리자면은 대표적인 게 일단 스카니아에서 P280과 P360이 있습니다. 360은 근데 5톤이라고 하긴 좀 네. 그래요, 모델 자체가. 근데 이 P280이랑 그다음에 벤츠 아록스 2130, 볼보의 FE350, 그다음에 이제 만트럭의 TGM 뭐 이 정도로 이제 파악을 할 수가 있는데 네. 사실 요번에도 들어갔고 이제 금액 인상폭이 가장 큰 거는 진짜 단연코 그 대우 쪽에서 지금 가장 많이 인상을 한 것 같아요. 이 1년 전에 이제 그 만트럭에서 한번 런칭 행사를 할 때 그때 네. 이후로 금액이 한 번 더 크게 오르긴 했습니다. 근데 지금 그거 뺨치는 만큼 대우가 올랐기 때문에 진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우는 약간 그 대체재 선택지 뭐 이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네네. 지금 이제 이 트럭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봐야 알겠지만 좀 약간 고급 브랜드화적인 느낌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갖고 동일한 선상에서 이제 네. 선택권을 우리는 가져가겠다. 네. 이런 느낌을 좀 없지 않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는 확실히 고급져졌다.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그래요? 이거 그러니까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데는 개인적이긴 한데 좀 후하긴 하네요. 평 자체가. 저는 대우를 싫어하지는 않습니다. 아 그래요? 네, 싫어하시죠? 저요? 아니 제가 왜 싫어요? 저는 나쁜 짓을 한 것도 아닌데. 그래요? 네. 어쨌든 저도 이제 약간 좀 인상 깊게 봤던 거는 확실히 그 이 계기판 자체가 이제 디지털로 바뀐 부분 그리고 어제 이제 그 과정을 전체적으로 다 봤지만은 이제 핸드폰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생겼잖아요, 드디어. 그렇죠. 그러니까는 남들보다 뛰어난 게 아니라 이제 발 맞춰 가고 있단 말이지. 제가 말한 게 그래서 그런 느낌. 고급화는 아닌 것 같아요. 기존보단 고급화. 일반적이게 된 거지. 예, 이제 일반적인 라인업 상에 이제 쓴 것뿐이지. 특출난 뭔가가 이전 거랑은 비교하면 안 돼. 차라리 이전 거랑은 비교가 불가능해. 왜요? 비교를 하면 안 되지. 너무 싫어하시네. 그러니까 이전 거랑은 네. 지금 현재 나와 있는 타 브랜드의 어떠한 이런 모델들이랑은 사실 비교를 하면 안 되는 거고. 왜? 맞잖아. 아니 뭐 그거는 네. 이게 그래서 제가 그래서 말씀이라고 하는 이제 거예요. 지금 샌으로 바꾸면서 그 라인업이랑 어떻게 맞췄다. 이제 저는 이제 준비라고 보면 돼요. 이제 준비가 같은 레일 선상에 쓴 것이고 여기서 어떤 부분을 좀 더 바꿔 나가느냐. 왜냐하면 한 번에 풀 체인지를 하더라도 모든 걸 다 바꾸지는 않거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적당히 바꾸고 왜냐면 연식에 따라서 또 추가 변경점을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럼요. 네. 아마 이제 앞으로가 또 바라봐야 되는 좀 그런 것들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저는 이제 그래서 전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래요? 네, 잘 모르겠어요 사실. 네. 그리고 이 네 번째로 말씀드려야 되는 게 이전에 어쨌든 간에 오랫동안 이 프리마라는 모델 이게 쭉 이어져 오면서 대우에 대한 어떤 이미지 그리고 차주분들의 어떠한 그 뭐라고 할까요? 인식 고질병들 이런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변화를 할까요? 이게 뭐 단도직입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그렇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전의 대우, 이제 앞으로의 대우를 바라봐야 되는 거지. 사실 대우차가 지금 굉장히 고질병이었고 그다음에 이제 뭐 문제점 이런 것들이 잔고장이었어요. 잔고장. 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할 때 얘는 뭐 타기만 하면은 자꾸 삑삑 소리 나고 뭐 어디에 경고등 떠 있고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 문제점 중에 하나가 저번에 그 누가 댓글로 그 영상 이제 실시간 댓글로도 말씀해 주셨는데 그 배선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안쪽에 뭐 DPF 장치에 연결된 그 중앙 처리 장치 이런 것들 그런 것들에 솔직히 오류가 굉장히 많았던 부분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이번에 사실 걱정되는 것 중에 하나가 센터페시아 쪽이 이제 전면 디스플레이화되면서 어쨌든 이제 그 전자 부품이나 이런 것들이 좀 더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부분에서 만약에 문제가 발생이 된다라고 하면은 그 부분을 어떻게 대처를 하느냐, 아니면은 문제가 얼마나 발생이 되느냐, 그거에 따라 갖고 향후 이제 대우 이 그 센트럭 라인 자체가 좀 올라갈 수 있냐, 내일 더 떨어지냐, 거기에 갈림길에 서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전자장비가 이번에 좀 많이 표시창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서 그렇죠. 실제로 오류 없이 일반적으로 이제 운행하는데 전혀 문제 없이 될 수 있겠냐, 아니면은 이전처럼 장고장이 또 나타나기 시작할 것이냐라는 부분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그 이제 대우 타시는 분들 중에서는 또 그런 말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엔진이 돌아갈 때 엔진 오일을 먹는다. 이 말인즉슨 그 엔진 오일은 원래 이제 소모가 되면 안 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이제 트럭은 어쩔 수 없이 소모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이제 그 엔진 룸 자체가 크고 그 안쪽에 올라가는 온도가 좀 더 높다 보니까. 대배기량의 특성이죠. 그렇죠, 그렇죠. 아니 원래 엔진은 엔진 오일을 먹어야 돼요. 그렇죠, 그렇죠. 그게 정상인데, 근데 그 먹는 양이 과도하면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뭐 보충을 하면서 타시는 분들도 있고 하셨는데 그 부분에 있어갖고도 좀 엔진 개선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면은. 사실 그것도 좀 갈림길에 서 있는 것 같아요. 더 좋은 곳으로 갈 수 있냐 없냐. 그러니까 이제 정리를 해보자면은 그 잔고장, 그다음에 이제 엔진, 요 어떻게 보면 요 두 개가 핵심이에요. 핵심이에요. 더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뭐 더 있을 수도 있는데 제가 가장 많이 들었던 내용 중 두 가지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 부분이 어느 정도 해결이 된다라고 하고, 그다음에 뭐 AS 가는 빈도가 좀 줄고. AS. 그래서 근데 어떻게 보면 AS 같은 경우도 이제 그 트럭을 이제 한 모델만 타보시거나. 아니면 이제 시작하기 전에 계신 분들이 이제 어쨌든 커뮤니티나 이런 것들 말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국산을 꼭 사는 이유는 아무래도 AS 그리고 이 뭐랄까 정비 부분에 이제 편의성이 용이함.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대우 같은 경우에도 국산 국내산 생산이잖아요. 국내 생산. 그렇죠. 어쨌든 그런 약간 좀 이점이라고 바라볼 수 있지만 좀 크게 망가지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전에 저도 이제 많이 겪었던 부분들이 이제 차가 이렇게 아예 15도 정도 이제 기울어져서 운행을 하시던 분도 계시고. 트럭이. 그렇죠. 그러니까는 약간 좀 중장비가 좀 들어가야 되는, 중장비라고 하기엔 그렇고 좀 많은 사람들이 붙어야 되는 그런 기술적인 어떠한 오류들 같은 경우에는 죄다 다 인천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저 지방에 계신 분들도. 그렇죠. 그럼 사실상 용이성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죠. 드릴 수는 없거든요. 브랜드 자체가. 그러니까는 약간 좀 이게 비등비등했던 부분도, 그러니까 어쨌든 이전의 고질병 그리고 AS 부분도 확실히 이점을 가질 거면 조금 더 발전시켜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고도 생각이 돼요. 타타데우가 그 작년인가 재작년인가에 아마 부산 쪽에도 그 직영 정비장을 오픈했을 거예요. 네네. 근데 이제 뭐 중간쯤에 하나 더 있으면 참 좋지 않을까. 뭐. 더 있어야죠. 강원도에 계신 분들은 어디로 가? 그렇죠. 근데 인천까지 가야 돼. 현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승용을 기반으로 진짜 여기저기 다 퍼져 있잖아요. 그렇죠. 뭐. 그게 정말 사기인 거지. 아마 그 정도 급은 아니더라도 한 10분의 1, 10분의 1, 뭐 한 8분의 1 요 정도만 되더라도 대우가 충분히 그 비벼볼만 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맞아. 분명히 왜냐면 장점이라는 것들도 있고 가격적인 경쟁성도 되는 브랜드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행보가 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동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그 이제 센터페시아를 이리저리 조작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내비게이션을 좀 조작해 보고 있는데 정비소 위치를 다 알려주더라고요. 그 내비게이션 안에서. 그래서 뭐 비상 정비 시스템 해갖고 부품 대리점, 그다음에 뭐 정비소 이렇게 나눠갖고 가장 가까운 정비소가 어디 있는지 이런 것들도 얘기해 주는 거는 그거는 참 잘하지 않았나. 어제 뭐 그 정도로 이제 아마 출시를 하면은 뭐 저희가 말씀드렸던 예상하는 부분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구체화가 되겠지만은 그때 뭐 저희가 최저가 트럭으로 다시 견적을 내보면서 한 번 더 이야기를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다른 영상에 비해서는 이렇게 주요 부분들, 변경점이라던가 아니면 특징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 영상이 없어서 제가 만들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촬영한다는 점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또 다음에는 또 다른 소식으로 일자리 관련된 소식이 이제 슬슬 나올 때가 됐어요. 너무 참만 많이 해서. 어쨌든 그런 부분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운송어 멘트 박병철이었고요. 제아맨 팀장 이형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